바로 어제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테러를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라며 테러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테러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 의지와 협력 의지를 밝힌 점을 다시 읽겠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 의지와 협력 의지를 밝힌 점을 적극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다시 읽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이행 성과가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가 제도약을 위해 애쓰는 동안 우리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성장 전략, 특히 4대 구조개혁을 위해 입법부가 견인차는 되지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면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또 있습니다. 하루속히 테러 방지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의 테러 근절 노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질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법치와 질서는 확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제재하는 공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의 폭력 시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는 통진당 강제해산 반대 국민운동본부에 속한 단체들입니다. 민생이 아닌 명백한 좌파 이념 단체들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쇠파이프, 강모, 횃불을 미리 준비하고 사용했습니다. 평화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는 건전한 시위 문화를 해칩니다. 이런 불법 시위를 감싸고 부추기는 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진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법을 집행한 경찰을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야당은 억지 논리로 불법 폭력 시위를 감싸고 경찰들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은 불법적이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발상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야당은 묻지마 선거연대와 같이 묻지마 시위연대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76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는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과 피와 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만큼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에서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국 광복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깊이 새겨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해 흔들림 없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